피부과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돋보기 같은 걸로 이렇게 보세요. 그러고는 이소티논 처방해드릴게요. 3개월 복용하세요 하시는데 먹어도 안 없어져. 이런 경우는 다 있으시죠? 의사 선생님 분들도 에스테티션 분들도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 모낭염이에요. 이 모낭염은 습해지는 날씨인 5월, 6월, 7월 이쯤에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잠을 못 자는 교대 근무를 하거나 술을 마신 다음날 생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올해 피부과만 3군데나 방문을 했는데요. 모낭염 진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항생제를 복용을 했는데 이틀 후에 갑자기 깨끗해지는 거를 느낀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거 모낭염이었구나. 제가 3년 동안 고생해서 얻은 모낭염 박멸 루틴 바로 공개할게요. 모낭염은 압출하면 번지니까 절대 짜면 안 돼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보통 먹는 항생제나 바르는 연고로 많이 치료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저는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모낭염 치료가 더디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전혀 없었던 적도 있어요. 먼저 원리를 살펴보면요. 이 모낭염을 일으키는 균들이 이미 피부에 살고 있는 균들이에요. 포도상구균, 말라세지아균. 이 균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과증식되면서 갈 곳이 없어 모낭까지 침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균에 감염됐기 때문에 항생제가 꼭 필수로 먹어야 해요. 이 항생제에도 조금 2%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항생제를 복용하면 혈액을 통해 피부의 혈관으로 약물이 전달되면서 염증이 완화돼요. 하지만 피부에는 표피, 각질층이라고도 하죠. 각질층에는 혈관이 없어서 직접적으로 항생제가 도달하지 못합니다. 결국에 표피에 남아있는 이 모낭염들은 압출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압출을 했을 때 이 모낭염들을 가장 빠르게 없앨 수 있었거든요. 다만 저도 집에서 셀프로 했을 때는 번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독혁명이라는 책에서도 급성 염증이 발생했을 때 피부가 매끈해질 때까지 연고를 잘 발라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스테로이드의 장기 사용을 막는 방법임. 이에 더해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낭염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결국엔 피부 장벽 회복이더라고요. 제가 22년 5월쯤에 모낭염이라는 걸 처음 겪습니다. 근데 그때는 모낭염인지 몰랐어요. 올해 5월에 또 재발을 하면서 그때 그게 모낭염이었구나 를 깨달았던 게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소티논 처방을 받았거든요. 근데 한 달간 꾸준히 복용을 했는데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바로 중단을 했고 그 뒤로 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저냥 지내게 됐어요. 그러다가 계속 하나 두 개 자잘자잘한 좁쌀들을 달고 살았는데요. 재발을 하면서 우연히 먹었던 항생제가 효과를 보게 된 거죠. 결국에 이 모낭염을 뿌리 뽑게 된 계기는요, 피부 장벽 회복이었어요. 거기에는 정말 충분한 수면을 취한 거랑 판테놀 성분이 들어간 크림을 발라준 게 큰 도움이 됐어요. 저는 홈케어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런 모낭염이나 주사 피부염 같은 것들은 피부과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해요. 홈케어만으로는 치유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야 가장 피부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이 모낭염을 피부의 감기라고도 하는데요. 일반 감기 같은 경우에는 자연 치유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는 이유는 더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덜 아프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피부의 감기인 모낭염도 항생제를 복용함으로써 빠르게 치유하는 거를 전 더 지향하는 편입니다. 이런 트러블들이 작은 씨앗일 때 뿌리 뽑는 게 쉽지 나무처럼 커졌을 때는 뿌리 뽑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홈케어와 병원을 병행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모낭염 구분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모낭염 특유의 간지러움이 없었고 육안으로는 좁쌀 여드름과 너무 유사해서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구분했던 방법은 압출입니다. 압출을 했을 때 피지 덩어리인 노란 씨앗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묽은 액체, 그리고 압출하고 나서의 모양이 빨갛게 딱지가 지는 것을 보고 이거는 일반 여드름 같진 않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거는 항생제를 먹었을 때 모두 다 완치가 됐다는 거. 그래서 모낭염을 구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좁쌀같이 생긴 것들이 피지 조절제를 먹어도 안 없어진다, 그리고 압출했을 때 묽은 액체가 나온다 하면
모낭염입니다. 피부과에 항생제 처방을 요청하시고 감염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세요.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모낭염 타파 루틴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발된다 하시면 나의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가장 먼저 했던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저는 수면 시간을 많이 늘렸어요. 그 전에 제가 모낭염이 났었을 때를 돌이켜보면 수면 시간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일주일을 통틀어서 평균 수면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됐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8시간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재발되지 않고 지금 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받을 때 수면한다입니다. 두 번째도 잠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푸는 방법으로는 저는 수면이 가장 잘 맞았어요. 그게 빠르게 회복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효과를 봤던 세 번째 방법, 언제나 약이 유지할 수 없으니까 나 스스로 건강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판테놀 크림을 바르는 겁니다. 피부 장벽이 건강해질 때까지 이 한 가지 제품으로 케어를 해주시고요. 너무 많은 제품을 바르는 건 지양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번 식단도 넣어봤는데요. 매운 음식들로 위를 자극하는 것들을 조금 줄여보시면 염증 개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의 루틴은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루틴에 이어서 먹는 항생제 정보와 홈케어 제품 추천드릴게요. 어떤 걸 써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한번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약으로는 세파클러라는 성분을 가진 세파클러 수화물 1동 거를 먹었었고요. 미노사이클린 성분을 가진 미노신, 그리고 독시사이클린 성분을 가진 바이독시. 저는 올해에는 세파클러로 1차, 2차 재발했을 때 완치를 했고요. 세 번째는 약을 바꿨어요. 항생제가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미노신으로 처방받아서 세 번째 재발됐을 때는 완치를 했습니다. 바르는 항생제로는 무피로신 성분인 에스로반, 베아로반이 있고요. 클린다마이신 성분으로는 클레오신 T, 퓨시드산 성분으로는 후시딘이 있습니다. 제가 썼던 제품은 에스로반이었고요. 특유의 알러지 반응이라고 하는 그 간지러움 증상이 저는 없었어요. 간지러움이 심한 분들은 베아로반이나 클레오신 T, 후시딘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홈케어 제품으로는 판테놀 크림이 있는데요. 제가 사용했던 제품은 약국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요. 용량별, 가격별 제품명들을 정리해 보았으니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낭염은 피부과 시술이나 홈케어만으로 좋아질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균을 죽일 수는 있겠으나 이 피부의 면역이 저하되어 있을 때는 이 균들이 다시 자라면서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또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할 수 없으니까 평소에 홈케어를 병행하면서 피부 면역을 계속 끌어올려주세요. 그리고 잠이 보약이잖아요. 모낭염 생겼을 때는 일단 수면 시간 늘리는 게 최고더라고요. 올바른 치료법과 생활 습관으로 깨끗한 피부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